예, 오늘 저스티스 파트너스 대표님과 이 정비사업 총체적 진단을 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 현장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 예, 대표님 보시는 개략적인 진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전체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의 기본적인 요소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개략적인 진단이라는 분야가 너무 분야가 넓기 때문에 현재 각 조합이 지금 사업이 잘 안 굴러가고 정체되어 있고 하는데 그 가장 근본 원인은 조합과 조합원들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비사업조합의 대부분의 사업은 외관상으로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원의 의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의사결정 기구가 총회 아닌가요? 보통? 총회가 맞죠. 예,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총회 운영을 할 때 이제 첫 번째는요. 총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크게 보자면 첫째는 조합이 만드는 총회 자료가 정확한 정보를 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얼른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없게끔 약간 난해하게 우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그 제한 사유를 총회장에 다 모여서 총회 자료에는 미비하지만 실제로 조합원들이 총회 자료를 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문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따르는 반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도 부실하고 부실한 자료에 기초해서 조합원 총회에 참석도 거의 하지 않고 극히 소수만 참석하지만 실제로 거기서는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의결의 결과에 대해서 조합원 전체가 믿을 수 없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그거에 따른 소송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갈등들이 실제로 조합에서 총회에 거쳐서 모든 걸 의결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끊임없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게 지금 조합의 가장 큰 문제죠. 조합원과 조합과의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보통 총회 하면은 서면 결의서를 통해서 뭔가 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의사까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원을 맞출 때 대다수가 다른 보도에서도 물론 몇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조합원의 의결권의 대다수는 서면 결의서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조합 참석 못하는 분들의 의사가 거죠. 그러니까 참석을 못하더라도 사전에 총회 자료만으로 어떤 의사 표시를 했던 사람들 선거로 말하면 마치 부재자 투표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사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서면 결의서 제출자도 총회 참석 성원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정관에.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성원이 이루어져서 의결이 한 거로 돼 있는데 대부분의 서면 결의서를 현장의 참석자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조합원 여부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서면 결의서도 조합원이 실제로 그러한 서면 결의서를 냈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현재로서는 거의 확인이 안 되는 게 현 조합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그 총회 의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서면 결의서의 어떤 위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건가요? 거의요. 거의요? 거의 위조되고 있고 상당 부분이죠. 물론 거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진정하게 의사 표시를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수가 서면 결의서가 진정 성립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했는지 어떤 진단을 좀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조합원의 현실적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게 우선 문제고요. 자기 재산을 맡겨놨으면 최소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데 왜 조합원이 참석을 안 하게 되냐면 조합원 총회장에 가면 자신들끼리만 조합원들은 각자를 따져보면 공동 건축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무슨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가보면 조합의 집행부와 그 다음에 조합이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실제로 그 의결권보다는 발언권이나 회의 의사진행 발언만 하려도 제지를 하고 그러니까 조합원이 주인인 곳에 제3자로부터 총회장이 점령당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명부 확인을 위해서 입구에서 들어갈 때도 조합원이 그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총회 홍보 대행업체는 OS 요원들이 그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하게 조합원들은 저 사람이 우리 조합원인지 저 사람들이 진정하게 저기를 한 것인지 신분 확인을 하고 들여보낸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런데 확인하려고 조합원들이 시도를 하거나 하면 여지없이 용역 직원이나 OS 요원들에 의해서 조합 밖으로 내쫓기거나 총회장에서 바로 퇴장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조합은 조합이 진행하는 총회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 결의서 위조뿐만 아니라 현장 참석 조합원 또한 조합원이 아닐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가 끝나고 나면 도시정비법 81조 1항 2호에 의해서 의사록이 공개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의 법령 질의 해석 결과도 그렇고 의사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면 결의서와 그 다음에 현장 참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참석자 명부, 조합원 명부죠. 거기에 실제로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하고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서류는 이 의사록 작성의 기초가 되거나 최소한 부속 서류이므로 의사록이 공개 대상이면 같이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질의 해석 결과이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로도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조합에서 만약에 그것을 공개했을 때 올 파장을 두려워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공개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데도 끝까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금까지 좀 실망스러웠던 것은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서 판결 사례들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도시정보 위반 처벌은 하되 기소는 하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고유예 판결 같은 걸 해요. 벌금 뭐 한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마저도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데 선고유예의 이유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초범이랍니다. 조합장을 일생에서 몇 번이나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범이죠. 조합장을 해볼 수 있는, 직업적으로 조합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수차례 조합장을 해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모아서 고소를 하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 같은 걸 받으니까 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조합장들은 본인들이 행했던 잘못된 총회, 조합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검증당하는 걸 거부하더라도 결국에는 처벌은 별거 아니다 해서 밀어붙이게 되죠. 오늘 재개발 재건축 진단 결과 총회 의결권에 문제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서면 결의서의 위조, 또한 현장 참석, 두 가지 다 위조. 두 가지 부분. 진위 여부 확인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위조라고 얘기하기보다. 공공관리자 제도나 또는 현재 이 조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합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있나요? 조합원 스스로 불법행위를 막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조합원들이요. 근데 물론 숫자가 좀 가야 됩니다. 최소한 10%나 20% 정도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한 명이나 두 명이 총회장에 가서 항의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면 용역 직원에 의해서 여지없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용역 직원을 동원하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건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 정비사업의 주체고. 그렇죠. 그런데 주체가 객체에 의해서 쫓겨나는 꼴이에요. 조합이 고용한 용역업체가 주체로부터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총회라면 있을 수 있으나 마나한 총회. 그 자체가 불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조합원 스스로도 얼마든지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총회가 만약에 조합원들이 한 10%나 20%가 총회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폭력이 아닌 방법으로 자 지금 조합원 총회에서 참석자 명부를 서면도 미리 체크를 해오거든요. 전날까지 도착을 하는 걸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을 내고 참석하는 사람도 사인을 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들여보내고요. 물론 의결권은 이중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서면을 낸 사람은. 그러나 그날 당일날 참석해서 현장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신분증 확인하고 아니면 대리인 같으면 대리인 위임장에 의해서 서류를 받고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서명을 받고 출입을 시키거든요. 의결권을 부여한단 말입니다. 총회장으로.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까지는 총회 서면 결의서를 진구해 왔던 OS 업체가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스스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 명부를 확인해서 조합원이 진위 여부를 최소한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서면 결의서를 미리 조합에서 거둔 것을 진구했다고 OS를 통해 거둔 것을 총회장에서 개표를 하십시오라고 주문하면 지금까지 대다수 조합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후에 공개하는 것도 법률에는 공개하고 법률과 판례에는 공개하도록 정착이 돼 있지만 예.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만으로도 눈으로만 확인하고 가겠다는 것도 조합은 일체 불허해 왔던 것이 대다수 조합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도림 16구역 조합이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조합원들이 몰려가서 제가 그 방법을 얘기를 해줬죠. 만약에 조합이 떳떳하게 총회를 한다면 분명히 조합원 총회 명부를 조합원 스스로 확인 못하게 할 리가 없다. 공정한 총회가 된다면 예. 그랬더니 조합이 결국은 그것을 불허를 했고 그것 때문에 총회가 아까 2시에 원래 예정돼 있는데 6시 이때 아마 거의 무산이 됐고 모두 조합이 총회를 진행하지 않고 퇴장을 해버렸고 결국 거기 남은 서명 결의서를 일부 조합원들이 확보를 해서 이거를 한번 까보겠다 지금이라도 한 번도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개봉을 해서 진위 여부를 오늘 너희들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 서명 결의서에 과연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 뭐 오히려 이러면서 어차피 총회 안 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해서 아마 제출을 안 해줬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정상적인 상황의 총회라면 당연히 투명하게 권리자들한테는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게 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조합에서는 그런 경우에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에서 조합의 투명성이 상당히 확보된 걸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현실은 참 그렇지 않다. 공공관리제라고 해서 바뀐 건 없습니다. 공공관리제의 가장 큰 핵심은 그동안의 정비업체들이 조합이 맨 처음에 설립인가 추진 단계부터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과정에서 어쨌든 오늘은 또 대표님 예.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이제 하실 거니까 예.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한 1분 정도만 예. 이제 앞으로 조합이 총회 개최에 있어서 예. 좀 투명성에 대한 어떤 그 좀 결의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서명결의서 부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 문제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서명결의서가 총회장의 서명결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못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다수 좀 규모가 있는 조합 같은 경우는 서명결의서 자체가 조합원 총회장에 오질 않습니다. 개봉해서 거기서 개표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안 옵니까? 사전에 하루 전날 조합에서 서명결의서를 미리 개봉해서 집계를 해갖고 숫자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서명결의서 제출자가 성원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서명결의서는 총회장에 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원이 된 게 아니죠. 그리고 제3회 장소인 하루 전날 제3회 장소인 조합사무실에서 만약에 개표가 됐다면 예. 첫째는 총회는 공고를 할 때 일시 장소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총회 장소가 아닌 곳에서 총회 일시가 아닌 날 총회 안건이 상정되기도 전에 미리 개봉하고 집계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무효죠. 왜 서명 결의서를 안 데려오죠? 총회 아까 총회에 와서 네. 서명결의서는 사람이니까 데려오는 건 아니고 가지고 올 겁니다. 네. 가지고 그런데 가지고 와서 거기에 성원에 포함이 되려면 총회 장소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그 서명결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라고 나올 거거든요. 명단만이라도 보자. 의결 내용은 못 보더라도 과연 진정한 것인지. 근데 앞부분에 그 조합원 총회 참석자 명부는 OSD 장악해서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합원 아닌 사람이 막 들어가도 몰랐단 말이에요. 조합원이 확인할 길이 없고 그 자리를 내주질 않으니까. 예. 그런데 서면결의서를 거기서 보자고 하면 대다수는 서면결의서 의결권이니까요. 거기서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럴까 봐서 아예 충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대부분 조합은 이렇게 변명하죠. 개표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미리 개표를 했다. 예, 보통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개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행사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총회에서 개표하는데 시간이 걸려봐야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조합원의 재산에 관계된 의결권이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정하는 그것만큼 중요할까요? 약간의 걸리는 소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개표 요구는 뭐 조금 밀린다든가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을 마치 합당한 이유인 것처럼 되고 안 갖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서면결의서를 혹시 총회장에서 잘못된 게 들통이 나거나 조합원들로부터 검증을 당할까 봐서 아예 숫자만 발표하고 서면결의서를 총회장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총회는 당연히 무효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없는 것이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총회 자료를 충분히 조합원들이 숙지를 못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사실 결정을 못하면 총회 자료가 그만큼 부실합니다. 그런데 하나 요인이고요. 그 부분도 보완하고 서명결의서 위조 방지를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소위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다든지 본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얼마든지 있고, 그거는 제 나름대로는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시스템을 개발해 놨습니다만은 뭐 하도 조합에서는 제가 비대위나 선동하는 사람처럼 돼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총회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투명한 총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과 조합원 모두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